안녕하십니까. 아, 오늘은 마음 치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서 화를 불러일으키고 그 화는 간을 때리고 간은 근육을 때리고 근육이 경직돼서 혈액순환이 안 되고 모든 몸에 신진대사가 안 되는 그러한 흐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마음을 다스린다는 것은 병을 예방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음 공부, 명상 이런 걸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한 게 마음을 다스리기 위한 것이고, 마음을 다스린다는 것은 남을 고치는 게 아니고 나를 바라봐서 나를 고치는 거죠. 그것의 첫 걸음이 뭘까요? 많은 성인들이나 책이나 이렇게 방송 매체에서 말하는 게 비우는 것이다라고 그러죠. 이 비우는 것이 무엇일까? 그게 무소유입니다. 그래서 모든 마음 공부의 시작은 무소유다. 그리고 자연 치유에서 마음 치유의 기본은 무소유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래서 무소유를 오늘은 정의해 드리고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무소유라고 하는 것은 소유에 집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불필요한 것은 갖지 않는다. 생존에 필요한 것만 갖는다. 이렇게 세 가지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 무소유에 앞서서 이 무자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무념, 무심, 무상, 무소유, 무아, 나가 없다. 나가 없으면 되겠습니까? 무아. 이렇게 전부 무자가 있는데 이 무의 뜻은 뭐냐면은 없다? 무아, 내가 없다? 상, 무상, 상이 없다? 소유한 것이 없다? 그러니까 나는 다 옷도 필요 없고 막 이렇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무자는 실상은 있어요. 옷은 있고, 소유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마음도 있고, 나도 있고, 그런데 비어 있다라는 거죠. 있기는 있는데 비어 있다는 거죠. 욕심이나 애착으로 채워져 있는 게 아니고 비어 있다. 그게 무자예요. 그러니까 내가 회사를 다니면서 문명생활을 하죠. 하지만 승진에 대한 집착이 없어요. 그럼 승진에 대한 집착이 없으니까 그냥 열심히 일하고 봉급 주는 대로 받고 행복해하면서 그냥 사는 거죠. 이게 무소유의 삶이에요. 나는 무소유해야 하니까 직장도 다 때려치우고 집도 다 박살내고 막 동굴로 들어가고 이런 게 아니에요. 집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살 만큼의 공간과 그런 가격과 그 사이즈만 갖고 있지 더 이상 욕심을 내지 않는 거 이런 게 이제 무소유입니다. 이 무소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물질에 대한 소유욕과 소유욕을 비우는 거하고 어떠한 관계에 있어서 내가 정신적으로 소유하고자 하는 그런 정신적인 소유욕의 소유욕을 비우는 것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처음에 물질에 대한 무소유. 자, 물질에 대한 소유욕을 갖고 있는 것을 속물이라고 합니다. 속물근성. 이 속물근성은 어디서 생겼냐면은 희소하다 자원이. 그러니까 남들이 뺏어갈까봐 내가 차지해야 한다. 그리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을 벌어야 하니까 매점매색해야 한다. 이런 마음에서 속물근성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물근성을 정리해 보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필요하지도 않는데 그냥 괜히 이 쇼핑 중독처럼 불필요한 것을 가지려고 해요. 불필요한 것에 대한 욕심. 이게 속물근성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어떤 자기의 가치 기준을
쓸모없이 황되게 잡는 거죠. 허상으로. 예를 들면 그냥 가방은 뭐 책을 넣거나 그 다음에 뭐 화장용품, 그 다음에 간단하게 핸드폰 이런 것만 넣으면 되지, 가방이 무슨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이 이해할 이유가 뭐 있고, 그런 것을 들어서 내가 인격이 올라가고 고귀해지고 이렇다는 생각 자체를 하는 게 굉장한 속물근성입니다. 아파트를 몇 평 이상 살아야 하고, 강남에 살아야 하고, 차는 뭐를 타야 하고, 뭐 이러한 잘못된 가치 기준을 설정을 함으로써 그러한 물건에 대한 소유하려고 하는 허황된 소유욕, 이게 두 번째 속물근성이에요. 불필요한 거 갖는 거하고 허황된 것에 매혹되는 것. 세 번째, 매점매석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비즈니스라면 이해를 해요. 내가 무슨 사업을 하는데, 의류업을 하는데 실을 이렇게 재고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든지, 또 미래 가격 상승에 대비해서 미리 투자한다든지, 이런 거는 괜찮아요. 그런데 비즈니스도 아니에요. 그냥 일상생활에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저거를 해서 돈을 벌어야겠다는 매점매석, 그래서 국가에서도 큰 범죄로 보고 있죠. 이러한 것으로 해서 내가 물질을 소유하려고 하는 거, 이게 속물근성의 세 번째예요. 이 세 가지가 물건에 대한 집착력의 원동력입니다. 이 세 개를 비울 때 여러분은 속물근성을 비우는 거고, 물질에 대한 무소유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고통, 대부분의 고통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괴로운 거는 여러분이 짓고 여러분이 만든 것이지, 절대 남 탓을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수준이 그런 거예요. 내가 괴로운 거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괴롭지 않아요. 예를 들면 아우지 탄광에 끌려갔다고 합시다. 거기에서 뭔가를 내가 저 채찍을 맞지 않기 위해서 너무 열심히 해야 하고, 막 남을 밟고서라도 막 잘 보여야 하고 올라가야 하고, 막 이런 쓸데없는 것에 집착을 하면은 굉장히 괴로워져요. 그런데 내가 아침마다 체력을 기르고 남보다 뛰어나지도 부족하지도 않게, 내가 너무 잘해도 상대적으로 못하는 사람들이 채찍을 맞으니까 적당하게 그냥 또 칙칙 맞으면 맞은 대로 열심히 하면 되고, 맞는 것에 연연해 하지 않고 언젠가는 여기를 벗어나겠지라고 하는 희망과, 또한 지금 오늘 현재 이게 돌을 하나 날르면서도 내 근력 운동을 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즐겁게 보낼 수가 있어요. 감옥에서도 한평에서 뭐 언제 나가는 거에 대해서 나에게 이런 죄를 뒤집어 쓰고 억울했다면 그런 걸 했던 사람들이 원한을 품고 이런 마음을 다 접고, 그 한평에서 리듬에 맞춰 운동하면서 자기를 수행하고 닦고, 또 쉬는 시간에는 그 운동장을 돌고, 뭐 그래서 달리기를 열심히 해서 뭐 마라톤 대회를 나간다든지, 감옥에 있으면서 대표 선수로 이렇게까지 승화할 수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그런데 막 원한에 사무쳐서 칼 갈고 나가서 복수해야지, 막 이렇게 해서 막 드라마에 나오듯이 그렇게 하는 것은 뭐냐? 본인 잘못이에요. 이미 지나간 거, 엎질러진 거를 어떻게 자기가 주워 담아서 다시 복수하려고 하는 거죠. 이러한 것들이 다 소유욕에서 오는 거다. 집착에서. 그래서 모든 화와 모든 괴로움과 모든 병은 이러한 소유욕에서 오는 거예요. 잘못된 소유. 그래서 그러한 것을 끊어버릴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자, 예를 하나 들게요. 이 속물근성을, 자연에는 그런 게 없어요. 인간만 있지. 근데 자연에 그런 게 있다라고 예를 들어서 할게요. 자, 새가 자기 집을 짓는데 막 100개를 짓는다고 해봐요. 나무마다 구멍을 뚫어서. 이게 무슨 죄죠? 첫 번째, 불필요한 것을 갖는 거예요. 그럼 이 새는 피해를 주는지 몰라요. 이 자연에. 여러분들이 지금 소유욕 때문에 이 문명과 인간과 자연에 어떠한 피해를 주고 있는지 본인은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렇게 행동하죠.
이 새가 다 알지만, 이제 새도 모른다고 치고, 예를 들어서, 무슨 피해를 주고 있을까요? 나무에 구멍 상처를 내면 이 병균이 들어가고 물이 들어가 다 썩어요. 쓸모없이 199개의 나무를 살인시키는 거예요. 물론 죽지는 않지만 그 주변이 썩고 나무가 나무로서의 가치를 잃어요. 상품 가치도 잃고 여러 가지 피해가 나요. 그 다음에 그 집을 짓느라고 땅에서 모든 걸 갖다 옮기면 땅의 영양분을 다 뺏는 거예요. 그것을 분해시켜서 땅의 영양분이 될 건데. 그리고 다른 199마리의 새들이 집을 지을 곳을 자기가 차지하는 거죠. 이렇게 나쁜 행동이에요. 그거 하나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냥 놀면서 그냥 구멍 판 거고 남한테 피해를 안 줬는데 무슨 말이냐. 그냥 나는 월, 화, 수, 목, 금, 토, 일 뭐 돌아가면서 이 집 저 집 저 집 하고 각자의 뭐 아름다운 게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불필요한 걸 갖는 거예요. 두 번째, 이만하면 되는데 새 집이 이만하게 짓는 거고 나무도 아주 비싼 나무에 명품 나무에 짓는 거예요. 이게 상품 가치가 있어 인간이 심어놓은 나무인데 그런데 막 해서 그 상품 가치도 떨어뜨리고 피해를 주는 거죠. 인간한테도 피해를 주는 거고 그 나무한테도 피해를 주는 거고 이 나무는 조금만 구멍이 써도 몹쓸 나무가 돼버리는 거죠. 쓸데없이 명품 색깔이 이쁘다 뭐 사이즈도 이만하면 되는데 나는 그 안에서 운동을 해야 한다 이만하게 되고 밖에 그 자연 대자연 하늘을 놔두고 거기서 운동할 거라고 이 쓸모없는 개념으로 그렇게 크게 짓는 거 그게 명품 근성이에요. 제가 말한 두 가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주 나쁜 거죠. 이 집들을 막 지어놓고 새들한테 파는 거예요. 너 늦게 왔네? 너 집 지을 시간 없지? 이게 지어놨으니까 파는 거예요. 이게 매점매석이에요. 이 애를 드니까 알겠죠? 그 세 가지는 안 해야 해요, 여러분이. 그게 무소유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정신의 소유욕이 뭔지, 그 다음에 정신의 소유욕이 뭔지를 말하면 정신의 무소유는 어떻게 실현하는지 아시겠죠? 자, 이제부터 속물, 물질에 구속된 속물 근성을 벗는 방법을 알려드렸고, 정신에 대한 구속을 벗어나는 방법. 그러면 정신의 소유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한 5개 정도만 예를 들어볼까요? 분명히 자식은 있어요. 자식은 있어요. 무자식이 상팔자는 자식이 없어야 상팔자라고 하는 뜻이야. 무자의 뜻을 이야기했죠. 자식은 이때 자식에 집착하지 않는 딱 20몇 살 되면 사회로 이렇게 손절해버리는 보내버리고 전혀 신경 안 쓰는 어떻게 살든지 이게 성인이니까 자기가 알아서 결정할 이게 무자식이에요. 이게 상팔자예요. 자식이 없는 게 상팔자가 아니고 무자가 그 무자가 아니에요. 자식이 있는데 자식이라고 생각 않는 거 그냥 친구 아들하고 똑같이 생각하는 거 이게 이제 무자식이에요. 그래서 자식에 대한 애착을 가져가지고 너는 내가 이렇게 키워놨기 때문에 너는 서울대를 가야 하고 너는 삼성을 들어가야 하고 너는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야 하고 고시를 합격해야 하고 자기가 기준을 정하는 너는 국제 결혼은 안 되고 이렇게 이런 집안으로 가야 하고 그래서 막 복수입니다. 자식은 막 예술을 하고 싶은데 너는 안 돼 법대 가야 해 막 이래갖고 드라마를 씁니다. 온갖 자식에 대한 정신적인 애착이에요. 이게 정신병입니다. 소시오패스죠. 자식하고 자기하고의 사회생활을 할 수 없는 정신병이에요. 우리는 상당히 몸의 병은 겉으로 표현하니까 환자다 이렇게 하지만 의사들은 다 압니다. 정신적으로 굉장한 환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해가 안 될 때는 저 사람이 정신적인 장애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나를 막 회사에서 못 살게 군다? 그럼 저 사람은 어렸을 때 상처를 받아서 소시오패스가 되고 뭔가에 애착을 하고 어떤 것을 눈으로 못 보는 거죠.
그래서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뱉는 거예요. 자기를 살기 위한 거예요. 그런 걸 받아주시면 돼요. 화를 내면 안 돼요. 아, 정신적인 장애자구나. 우리 장애자를, 육체적인 장애자를 보호하듯이 이 정신적인 장애자들을 보호하는 거예요. 사회에서 그러신 분을 만나면 화를 낼 일이 아니고, 저분은 아프신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냥 받아주면 돼요. 그런 정신에 대한 소유욕이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정신장애자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많아요. 거의 뭐 9할이 넘습니다. 인간은. 소시오패스도 공식적으로 나온 것만 6명 중에 1명은 정확하게 의학적으로 있다고 합니다. 그럼 직장에 몇 명이나 있겠어요? 직장 상사 중에. 또 그런 사람이 승진도 잘해요. 막 욕심도 있고 애착도 있고 이러니까 정신에 대한 소유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상사로 있어서 모든 직장이 괴로워지고 사회도 괴로워지고 그 사람들이 또 집에 오면 회사 스트레스를 집에 또 풀어서 집도 불행해지고 이 상사는 무슨 잘못을 한지 몰라요. 자기가 말 한마디 잘못해서 이렇게 파급을 그게 나비 효과예요. 저기서 나비를 탁 치면 저쪽에서는 태풍이 온다. 자기가 기분 나쁘하고 자기가 남한테 함부로 뱉은 말 한마디가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괴롭게 할 수 있어요. 아동학대까지 갈 수도 있어요. 그렇게 스트레스 받은 부모가 집에 가서 아동학대하면 누가 아동학대를 한 겁니까? 내가 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그 사람 스트레스를 줘서 했기 때문에.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렇게 어마어마한 죄를 져요. 그래서 아예 이 무소유를 실천을 하면 이런 죄 짓는 거를 확 줄일 수 있죠. 이게 자신도 괴롭지 않고 남도 괴롭게 하지 않고.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 무소유를 실현을 하는 게 마음 공부의 최초고 병을 예방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내가 병을 치유할 때 햇빛 봐라, 물을 마셔라, 영양분 적정하게 먹어라, 운동 꼭 해라, 그 다음에 무소유해라, 그 다음에 명상해라. 이 6가지를 꼭 이야기합니다. 이 6가지가 수행이에요. 몸, 마음, 수행. 이거를 해야지만이, 이거를 하는 게 삶의 목적이고, 삶의 수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도 행복해지고, 남도 행복해지는 거죠. 두 번째 예를 들까요? 애인과 부부 간의 애착이죠. 이게 트러블이 많죠. 사랑하기 때문에 집착하고 소유하려고 하는 거. 그러니까 둘이 사랑한다는 것은 2인 삼각게임이에요. 이렇게 한 다리만 묶고 이렇게 이렇게 가야지 두 다리를 다 묶어버리니까 한 명이 지치고 넘어지고 둘 다다. 그래서 이혼하게 되는 거예요. 애인 사이도 헤어지고. 상대방에 대해서 의심을 하지 말고 믿어주고 한 다리만 공유만 해주면 같이 밥 먹어주고 저녁에 들어오고 이렇게 와서 차 한잔도 할 수 있고 최소한의 이런 시간을 내고 물론 사업적으로 바쁘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그렇게 된다면 인정해주고 이렇게 사는 게 부부간이고 또 자식을 낳아서 종족 번식을 하고 이러한 카테고리로 넓게 이해를 해야 해요. 결혼했으니까 내 거고 나만을 위하여 하고 나만을 사랑해야 하고 이건 다 어마어마한 정신병의 일종입니다. 의처증으로 발전하고 막 이러죠. 우부증 이렇게. 그 다음에 친구에 대한 애착은 뭐냐면은 기브 앤 테이크예요. 내가 이렇게 줬으니까 너는 이렇게 줘야 한다. 이게 이제 친구에 대한 애착이고 그건 친구가 아니에요. 주면 잊어버려요. 친구한테 돈을 빌려주면 잊어버리세요. 애초에 빌려주지 마세요. 그런 말 받으려고 하면 이자 쳐서 원금이라도 뭐 받고자 하면 그냥 주는 거예요. 부모한테 돈 주듯이 자기 배우자한테 주듯이 자식한테 주듯이 그냥 주는 거예요. 친구에 대한 어떤 애착 너는 나하고만 놀아야 해. 그럼 친구가 오래 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많이 쓰는 게 직장 생활에서 왜 괴롭냐? 잘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래요. 그게 잘하려고 하는 마음도 병이에요. 저도 옛날에는 이런 걸 알기 전에는 세상 대충 사는 사람들을 보면 뭐 공간 내에서
밥버릇처럼 그냥 봉급만 타가고 막 이런 사람 보면, 뭐, 반대만 하지 않고, 그냥 대충 하고, 고등학교 때 보면, 누가 스트레스를 받아요? 1등이 받아요. 2등 안 떨어지려고 서울대 가려고. 근데 꼴찌는 학교가 그냥 지겨운 거지 스트레스는 안 받아요. 그냥 뒤에 앉아서 놀면서 수업도 안 듣고 뭐 성적 시험도 대충 1, 2, 3, 4, 1, 2, 3, 4 써버리고 괴로울 일이 없죠. 이게 회사는 다니되 잘하려고 승진에 대한 애착이 없고 내일만 성실히 하면은 절대 어떤 스트레스나 이런 게 있을 수가 없어요. 모든 드라마 보면 막 병원장 하려고 암투하고 모략질하고 자기 가족까지 동원하고 그러다가 살인까지 저지르고 막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 승진에 대한 애착이에요. 그냥 승진하지 않고 내가 이 환자 한 명을 굉장히 치료를 잘하고 이런데 애착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승진도 더 잘 되고 그러는 거예요. 뭐 봉급 적게 받으면 뭐 어때요? 승진 못해서. 뭐 권세 누리면 뭐예요? 골치만 아프지. 책임질 게 많지 올라갈수록. 그냥 조용히 사는 게 낫죠. 만년 부장이 낫지 뭐 이사 올라가면 뭐 그냥 괴로워요. 더 빨리 잘리고. 그게 성공에 대한 애착. 내가 꼭 사실을 합격해야 한다, 뭘 해야 한다, 이런 걸 목표를 둠으로써 인생은 굉장히 괴로운 거예요. 딱 몇 년 해서 그만하면, 내 길이 아닌 모양이다 끊어지면 되는 거고, 다른 걸 또 찾으면 되는 거고, 나는 동네 창피하다. 사식 공부했는데, 우리 동네에서 아버지가 다 소문 내놨는데, 창피하지 않나? 남을 의식하는 게 굉장히 정신병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평안하려면 남을 신경을 안 써요. 남들이 나한테 관심이 없어요. 자기 혼자 생각인 거예요. 내가 고시 공부하다 그만두고 무슨 사업을 하거든지 어디 뭐 조그만 중소기업 들어가든지 남이 신경 안 써요. 그 자기 생만 재밌으면 되는 거예요. 그거 하다가 안 됐으니까 난 이렇게 가겠다 그냥 가면 되는 거지. 뭐 남을 의식하고 잘하려고 하고 잘하려고 하는 컴플렉스 한국 사람들은 많아요. 그게 못 살던 시절 때문에 그러는데 이제 우리도 선진국이 됐으니까 잘하려고 하지 말고 남만큼 만 하려고 하고 그냥 남을 위하려고 하고 좀 이렇게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정신적인 어떤 집착, 병적인 걸 벗어나야 해요. 이게 지금 놓는 거예요. 어떻게 놓는다? 확 놔버려요. 어떻게 확 놓냐? 손바닥에다가 종이에 불 붙여서 딱 올리면 으아 뜨거 이렇게 하고 놔버리죠. 그렇게 물질력도 오늘부터 천천히 없어요. 아니면 확 잘라버리고 정신도 확 잘라. 부부 2인 삼각이다. 자식 네 마음대로 해라. 나 신경 안 쓰겠다. 그 다음에 뭐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전혀 상관 않겠다. 승진 오늘부로 내가 신경 안 쓴다. 친구? 내가 무한히 주기만 하려고 한다. 난 성공은 수행이 성공이지 철학적인 성공을 해야지 거칠에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거칠에 있는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뭔지 알아요? 우리 어떤 잘난 친구가 나를 제일 부러워하는 게 뭐예요? 이러한 지금 체력을 갖고 있고 이런 건강미를 갖고 있다는 거. 가장 그게 부러워요. 늙으면. 돈 많이 있으면 뭐예요? 돈 때문에 자식들 싸우고 마누라 엉망이고 남편 엉망이고 그 다음에 자기 건강 그 돈 버느라고 엉망이 되고 아파버리면은 요리사가 집에 3명이 있고 아무리 좋은 식재료가 있어도 자기는 호박죽 먹어요. 미역 먹어요. 한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소유야말로 어마어마한 겁니다. 모든 것의 시작이자 고통을 단절시키는 방법이고 나를 철학적으로 승화시키고 마음의 깨달음의 기초입니다.
그래서 무소유 실현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리해 볼까요? 물질에 대한 소유욕, 속물근성을 버려라. 속물근성은 세 가지다. 첫 번째, 불필요한 것을 가지려고 하는 마음. 두 번째, 자기 가치 기준을 설정을 해서, 높게 설정을 해서 그러한 물질을 소유하려고 하는 것. 세 번째, 매듭매석하려고 하는 것. 이러한 속물근성을 버리세요. 속물을 버려서 물질에 대한 소유욕을 버리면은 대부분의 고통은 사라지고, 이 문명사회에서. 그 다음에 마지막, 정신에 대한 소유욕을 버리세요. 회사에서는 승진하려고 하지 마시고, 집에서는 2인 삼각게임이니까 그냥 자유롭게 놔주고, 자식은 내 소유물이 아니니까 절대 이 25살 넘으면, 대학 나오면 20살만 넘으면, 벌써 16살만 되면 전혀 신경 쓰지 마시고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알아서 하게 할 거. 그 다음에 문명사에서 성공에 대해서 애착하지 마세요. 문명은 그냥 편리를 위해서 사는 거지, 거기에서 대통령이 되고 뭐하고자 해서 문명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문명은 서로 우리가 편리하고자 하는 하나의 공간이에요. 야만 세계가 아닌 룰을 지키는 그러한 문명의 룰을 지키는 거예요. 룰만 지키고 살면 되지, 그 룰을 만들거나 지배하려거나 뭐 이런 성공, 거기에 대한 성공은 진짜 하잘 것 없는 것입니다. 자연에서 보면 대통령이 무슨 지금 바이든이든 문재인이든 뭐 자연에서 보면 이거는 먼지 티끌밖에 안 돼요. 그게 뭔 중요한데. 그래서 성공에 대한 애착을 다 버리세요. 이런 정신적인 걸 비워내세요. 이게 무념에서 무소유가 나온 게, 무소유는 큰 뜻이에요. 무아도 무상도 모든 무념도 무심도 다 무소유에 속하는 겁니다. 무자가 모든 속하는 것은 집착하지 않는 것. 무념이 뭐냐? 생각이 없는 게 아니에요. 생각은 이때 그런 쓸모없는 생각들을 않는 거예요. 쓸모없는 생각. 내가 아파트 50평에 살아고, 차는 땡땡 벤 땡땡 차고 어쩌고 저쩌고 이러한 것들을 모두 벗어내는 것, 이게 무념이에요. 무념이 대단하다, 명상을 몇십 년해야 달성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하루라도 여러분이 딱 뜨거 하고 그냥 확 쓸모없이 지고 있는 모든 걸 그냥 배낭을 벗듯이 툭 떨어뜨려 버리면 오늘도 깨달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한순간에 깨닫는다고. 찰나에 깨달아 버려요. 찰나에 깨닫는 거예요. 그게 바로 찰나의 무소유를 이루는 겁니다. 자, 감사합니다. 이걸로 마치겠습니다.